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MCU 드라마 변호사 슈얼크 1화에서 갑자기 악당이 튀어나오는데요. 바로 원작에서 슈얼크의 숙적인 타이타니아로 배우 자밀라 자밀이 캐스팅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래 티타니아로 소개가 되었으나 이번 드라마를 기점으로 타이타니아로 국내에서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니아는 1984년 오리지널 시크릿 워즈 3호에서 데뷔한 캐릭터로 작가 짐 슈터가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슈얼크의 숙적으로서 어벤져스의 악당들과 자주 협력을 했습니다. 이름은 메리 맥퍼런이며 이 이름은 마블 코믹스 산의 어시스턴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딴 캐릭터가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짐 슈터가 타이타니아로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었죠. 원작에서 그녀 이전에 타이타니아가 있었지만 죽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메리 맥퍼런이 더 오래 더 많이 활약했기 때문에 타이타니아 하면 의뢰 메리 맥퍼런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헐크와 토르의 악당 압소빅맨과 커플인데 이 커플은 최고의 악당 커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메리는 마르고 작은 외형 때문에 학교에서 목이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초능력으로 바네사를 비롯해서 잘 나가는 아이들에게 복수하는 환상을 갖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사는 동네 덴버에 스파이더우먼 줄리아 카펜터가 나타나자 메리의 유일한 친구인 마샤는 메리와 스파이더우먼이 머리색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메리는 자신이 스파이더우먼이라고 거짓을 말해버립니다. 그녀의 소문이 퍼지면서 이로 인해 메리는 인기가 많아지고 바네사의 파티에도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은 바로 그날 덴버 전체가 통째로 납치당합니다. 당시엔 비욘더라는 우주적인 존재가 오리지널 시크릿 워즈를 일으켰을 때였고 그는 여러 지역들을 통째로 납치해서 마치 억지로 퍼즐 맞추듯이 갖다 붙여서 배틀월드라는 시크릿 워즈의 주무대를 만들었는데 덴버가 선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진짜 스파이더우먼이 구해주자 바네사와 아이들은 메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메리의 인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메리와 마샤는 아이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배틀월드의 숲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부하들을 찾는 닥터돔을 만나게 됩니다. 닥터돔은 부하가 되면 힘을 갖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메리와 마샤는 이에 응답합니다. 닥터돔은 배틀월드에 휘몰아치는 우주적인 폭풍우를 실험해서 메리와 마샤에게 초능력을 주었습니다. 메리가 갖게 된 초능력은 슈얼크처럼 강한 초인적인 힘과 내구력 그리고 체력입니다. 메리는 타이타니아로서 소신과는 정반대로 강한 만큼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고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악당 압소빅맨을 만나면서 그와 싸우려고 했는데 압소빅맨은 오히려 사랑에 빠져서 싸움을 거부합니다. 이후 그녀는 슈얼크와 싸웠는데 여기서 슈얼크와 타이타니아 사이에 악연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악연도 하나 더 생기는데요.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타이타니아가 스파이더맨과 싸우는데 겁도 없이 스파이더맨을 거스평가했다가 아주 된통 크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시크릿 워즈에서 몰큐맨이 덴버를 데리고 지구로 돌아갈 때 여기에 타이타니아와 압소빅맨도 있었고 그렇게 지구에 돌아오는데요. 가는 길에서 타이타니아는 바네사의 집을 박살내면서 참교육을 했으나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결국 지구에서 둘은 지모의 마스터즈 오브 이블에 합류합니다. 당시에 지모는 여러 악당들을 섭외해서 어벤져스 맨션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타이타니아와 압소빅맨은 예비 멤버로서 합류했습니다. 둘은 시간을 때울 겸 보석상을 털다가 스파이더맨과 만나게 되고 타이타니아는 겁을 먹은 채 스파이더맨과 싸우지 않고 도망칩니다. 압소빅맨이 스파이더맨과 대신 싸우는데요. 결국 압소빅맨이 패배하고 둘은 도망칩니다. 이후에 지모가 이 커플에게 어벤져스 멤버 헤라클레스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앤트맨과 와스프에 의해 패배합니다. 이때 타이타니아는 볼트라는 슈퍼빌런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당시엔 토니 스타크가 자신의 기술을 훔쳐서 함부로 사용하는 이들을 모두 찾아가서 참교육을 하는 아머 워즈가 일어나는 중이었고 볼트의 간수인 가즈맨도 이때 공격을 당하면서 타이타니아는 상황을 노려서 탈옥을 합니다. 이제 타이타니아는 워싱턴 DC로 가서 테러를 벌이면서 슈얼크와 리벤지 매치를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연이어서 슈얼크에게 패배하자 타이타니아는 다시는 그녀를 건드리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체포됩니다. 이후에 그녀는 탈옥한 뒤에 위자드, 클로, 하이드로맨과 힘을 합쳐서 프라이트풀 4라는 판타스틱 4의 정반대 악당 팀에 합류합니다. 이 악당 팀은 판타스틱 4를 제압하는데 처음에 성공했지만 마쳐 아론에 의해 실패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타이타니아는 운이 좋았습니다. 당시에 로키는 여러 인기 대표 악당들과 힘을 합쳐서 그들 각각의 숙적 히어로들이 아니라
다른 히어로들과 각각 싸우는 엣지 오브 벤전스라는 이벤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니아는 탈옥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그녀가 쉬얼크가 아닌 다른 히어로와 싸워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닥터둠이 전달해준 타이타니아가 싸워야 하는 새로운 히어로는 바로 스파이더맨이었죠. 하필 스파이더맨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에 스파이더맨은 캡틴 유니버스 상태가 되어서 훨씬 강해졌는데요. 닥터둠은 타이타니아가 스파이더맨에 대한 공포, 두려움, 자신감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캡틴 유니버스가 된 스파이더맨을 타이타니아가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패배하고 마는데요. 얼마 뒤에 캡틴 유니버스 스파이더맨에게 당한 악당들과 힘을 합쳐서 타이타니아는 다시 스파이더맨과 싸우지만 이번에도 패배합니다. 이후 그녀는 볼트로 가지만 다시 탈옥하고 캡틴의 악당 서스페리아가 만든 여성 전용 악당팀 페미존에 합류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녀는 압수빅맨을 찾아가는데요. 압수빅맨은 타이타니아와 연애를 이어갑니다. 그 뒤에 어버미네이션과 힘을 합쳐서 타이타니아는 헐크와 싸웠고 이 사건 이후에 결국 결혼하기로 합니다. 이들의 결혼식에는 많은 악당들이 참여했으나 어벤져스가 나타나면서 결국 둘만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이 커플은 썬더걸과 라이트닝 볼트라는 이름으로 썬더볼트에 합류해서 스파이더맨과 싸우며 악당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니아가 암에 걸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도 없어진 타이타니아는 결국 병원에서 쫓겨나지만 제인 포스터를 비롯한 토르가 아는 의사들 덕분에 치료를 받게 되고 이 사건으로 토르의 악당인 압수빅맨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러나 압수빅맨이 범죄를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이타니아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돈을 구하고자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캡틴이 이를 막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타이타니아는 회복을 했어도 슈얼크와의 악연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한 번 슈얼크와 싸웠지만 굴욕적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타이타니아에게도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파워스톤을 가졌던 챔피언 오브 더 유니버스가 우주에서 슈얼크와의 정정당당한 전투에서 패배하자 타이타니아에게 파워스톤을 주면서 복수하라고 한 것이었죠. 타이타니아는 슈얼크를 쉽게 이기지만 슈얼크는 머리를 써서 마치 죽은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타이타니아는 숙적의 죽음에 공허함을 느끼면서 파워스톤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때를 노려서 슈얼크가 파워스톤을 챙기고 타이타니아를 제압합니다. 슈얼크는 이때 파워스톤을 미스터 판타스틱에게 맡기는데 이로 인해 일루미나티는 비밀리에 인피니티 스톤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타이타니아는 피임입자 기술로 악당을 작아지게 만들어서 수감하는 피임 익스페리멘탈 프리즌 감옥에 수감이 되었고 프라이트풀 4에 의해 구조가 되어서 합류를 했지만 실패하고 압수빅맨과 힘을 합쳐서 슈얼크와 다시 싸우지만 슈얼크는 스크럴의 도움을 받아서 그를 제압합니다. 이후 타이타니아는 결국 라프트에 수감되고 맙니다. 피어 유셀프 이벤트에선 아스가르드의 두려움의 신 서펀트가 만든 강력한 망치들 중에 하나를 휘두르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인 압소빅맨도 이 망치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망치를 찾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워머신과 아이언피스트와 싸웠습니다. 결국 압소빅맨도 망치를 갖게 되고 둘은 서펀트의 망치를 가진 커플이 되어서 히어로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전에서는 망치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뒤에 그녀는 라프트에 다시 수감이 되어서 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후에 그 둘은 탈옥을 해서 마이티 토르, 제인 포스터와 만나고 그녀를 비웃는데요. 그녀를 무시하던 압소빅맨 그리고 타이타니아 모두 제인 포스터에게 된통당합니다. 결국 타이타니아는 착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가석방이 되지만 직장을 구하기에도 조용히 살기에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전당포 지킴이로 지냈는데 강도들의 습격을 막다가 가게가 망가지자 오히려 쫓겨나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폭발하고 더 강해진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후드라는 범죄자가 그녀를 찾아서 자신의 일루미나티에 합류시킵니다. 일루미나티는 사실 힝맨의 시크릿 워즈 이후에 없어지는데 후드가 이름만 똑같고 별개로 일루미나티 팀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악당들의 일루미나티 팀이지 실제 악당들은 그저 그런 악당들이었습니다. 카발급이 아니었죠. 사실 후드는 타이타니아를 이 악당들의 일루미나티 팀에 합류시키려고 그녀 몰래 그녀의 힘을 강화시켜 주었고 전당포에 강도도 보내서 사건을 조작했던 것이죠. 후드의 일루미나티는 프레젠트 힐이라는 교도소에서 악당들을 풀어주고 히어로들의 가족을 노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이타니아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가족은 건들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플레젠트 힐에 감금된 압소빅맨은 정신이 조작되어서 일렉트라와 결혼해서 평범한 삶을 마치 완다비전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알게 된 압소빅맨은 제외한 타이타니아에게 사과하지만 타이타니아는 굉장히 실망하고 불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후드는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비밀을 밝히고 분노한 타이타니아가 후드를 박살냅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다시 원래의 강함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은 평범하게 살기는 글렀다면서 범죄자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후 타이타니아는 압소빅맨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잠시 그가 사라졌었는데 제일러라는 타락한 인휴먼이 관리하는 감옥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이 감옥에는 막시무스의 배신으로 블랙볼트도 수감되어 있었는데 블랙볼트는 압소빅맨의 희생으로 타락할 수 있었던 것이죠. 블랙볼트는 압소빅맨의 영웅적인 희생을 전해주고 그의 장례식에는 영웅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러가 다시 나타나서 블랙볼트를 공격하자 갑자기 압소빅맨이 부활을 하고 타이타니아는 남편을 도와서 블랙볼트와 힘을 합쳐서 제일러와 싸웠습니다. 악덕 기업 록손 회사의 CEO 다리오 에고가 타이타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초능력자들을 고용하고 웨폰 H와 함께 위어드 월드로 임무를 보냈습니다.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타이타니아는 남편 압소빅맨으로부터 감마플라이트라는 헐크팀의 초대를 받고 그녀는 이 초대에 응합니다. 감마플라이트의 멤버로서 그녀는 압소빅맨과 함께 헐크를 도와서 록손 기업의 괴물들과 싸웠습니다. 이후에 감마플라이트는 위기시에 타이타니아와 압소빅맨의 세이프하우스에서 은신을 했으며 어보미네이션과 싸웠습니다. MCU 타이타니아는 SNS 등에서 유명한 소셜 인플루언서로 재해석될 것인데요. 배우 자밀라 자밀은 그녀가 아주 짜증나고 재수없는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슈얼크가 나오면서 꼬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MCU에 닥터둠이 나오지 않았고 이 드라마의 다른 악당 레킹크루가 아가사 하크니스의 룸 문자를 연상시키는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MCU 타이타니아도 아가사 하크니스로 인해서 힘을 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닥터둠의 MCU 입성 가능성이 높은 요즘 정말 닥터둠이 초특급 게스트로 깜짝 등장해서 타이타니아의 기원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원작에서 살펴본 것처럼 썬더볼츠나 시크릿 인베이전에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언하트의 메인 빌런이 후드인 만큼 타이타니아가 아이언하트의 후드의 일루미나티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제작자 제시카 가오는 원작의 타이타니아에 조금 더 복잡한 면모를 추가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원작에서 타이타니아가 갖고 있는 압소빅맨과의 사랑이라든지 슈얼크와의 끈끈한 혐오 관계라든지 재밌는 맥락이 많은 만큼 MCU에서의 그녀의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자밀라 자밀의 타이타니아가 어떨 것인지 변호사 슈얼크의 2화도 기대가 됩니다.